2023년 7월 31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2시 반입니다. 어제가 7월 30일 일요일인데 온종일 여기 대신동에서 뭐 하루 종일 책은 못 보고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뭐 보고 싶은 유튜브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았습니다. 워낙 나는 이제 다방면으로 이제 보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알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한 사람이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려고 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잠도 못 자고 이제 그래도 내일 가서 또 일을 좀 하려면은 1시간이라도 눈을 좀 붙여야 돼요. 그래서 뭐 유튜브를 내가 얼마나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한 30분 정도 하게 되면은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1시간 정도는 눈을 좀 붙여야 또 내일 일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어제 그 신인님께서 그 일요 강의죠. 일요 하늘군 강의에서 뭐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틀 걸쳐서 하셨는데, 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큰 틀은 뭐냐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내가 바로 참 신인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또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안티들에 대해서 또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티. 그리고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이지. 육군 대장하고 육군 대장이 이등병하고 싸우면 되네. 어?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싸우느냐 말이야. 그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내가 나는 정말 싸우질 않습니다. 나는 특히 일단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 이런 분들은 내가 꼬치 친구가 아니잖아요. 여기 이 동네에 같이 태어난 내 친구가 있어요. 최유영이라고. 이름은 이제 이름이 2개잖아요. 보통 어릴 때 부르는 이름이 있고 학교에서 쓰는 이름이 있고 호적에 올리는 이름이 있고 어릴 때 부르는 이름은 2개가 있어요. 그 친구는 실근이라고. 우리는 그래서 항상 실거나 그랬다고. 그리고 자기 학교 다닐 때 학교 호적에 있는 이름, 학교 다닐 때 부르는 이름은 최유영이고, 자기 집에서 쓰는 이름,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거든요. 1956년생이고, 같은 해에 같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실근인데, 그 친구한테는 내가 실거나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네 하고 막 이렇게 마음 낮추고 임마 전마 이렇게 해요. 같이 오랫동안 이 동네 이렇게 아주 어릴 때 꼬치 친구니까. 그 친구도 내가 얼마 전에 이제 또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몇 년 전에 뭐처럼 한번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하고는 내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기독교, 여기에 한참 이렇게 심취를 했었을 때에,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지금 300명인데 299명인가 지금 이리 돼 있을 거예요. 근데 300명 가운데 많으신 분들이 1900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 10월 유신을 했단 말이에요. 1972년도에 10월 유신 했었을 때에 학생으로 있었던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이분도 학생 운동을 좀 했어요. 했습니다. 하고 뭐 징역까지는 살지 않았지만은 유치장에 수감되고 그랬어요. 문재인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1980년도 이제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 당하시고 12.12 사태 지나고 1980년도 이제 5.18 사건 일어날 때에 5.18 광주 사태 나기 하루 전날 5월 17일 밤 12시에 이제 전국 계엄령이 선포됐는데 그때 밤 10시에 체포 구금된 사람들이 그때 김대중, 뭐 김종필, 그 김영삼은 가택연금 당했고 그 김대중 그 당시는 이름이 뭐 총재는 아니고 뭐 그 당시 직책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김대중 그 선생님이라 해야 되나? 대통령 되기 전입니까? 그 당시에 구속될 때에 이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어요. 그 당시는 안기부 되기 전이니까 중앙정보부 이름이 바뀌어서 바뀌어가지고 안기부로 이렇게 됐는데 중앙정보부에 끌려가면 그 뭐 엄청 두드려 맞잖아요. 반병신 되죠. 그때 정동연이도 그때 끌려갔고 그 이해찬이라고 이해찬이가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지 아마. 지금 국회의원이 지금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의원인데 지금 이해찬이가 국회의원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국무총리도까지 했고 국회의원도 오래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 이해찬이도 그때 끌려갔고 학생으로 있을 때 그 당시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1980년도 같으면은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이니까 이해찬이가 학생 시절이에요. 그리고 서른이도 그때 끌려갔고 정동연이도 그때 끌려갔고 그 밑에 김영삼 계통에서는 최형우가 끌려갔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대통령 시절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끌려갔다고 끌려가서 감옥살이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임종석이 또 있고 또 조국도 잠깐 구속 수감됐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런 운동이 또 했었잖아요. 우상우도 그렇고 뭐 아마 국회의원들 많은 사람이 거기에 민주화 운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서 내가 뭐 다 이름을 모르겠지만은 초선 의원이 상당히 많은데 초선 의원 중에도 민주화 운동하다가 이렇게 옥고를 치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 전두환 대통령 그 시절에 참 살벌했던 시절인데 그때 민주화 운동 그 김건태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그때 고문도 당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김건태 계열에 있었던 분도 이제 또 어떤 분이 또 국회의원 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길게 또 지나갔네요. 그런데 내 같은 경우는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도 1946년생이 있잖아, 이 사람이. 1946년생인데, 원래는 이분이 무슨, 사람의 이제 의식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을 내가 쭉 관찰해 보면은 그 당시에 상고, 부산 상고 굉장하죠. 그 당시에 부산 상고 아주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거기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변호사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할 때도, 고시 공부를 할 때도 뭐 일반 사람과 같아요. 출세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걸 여기 생각을 했었지.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변호사를 해가지고 뭐 돈을 조금 벌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천동에 삼익비치인가 그게 살고, 뭐 비싼 요트는 아니지만은 뭐 요트도 조금 타고 그래 하다가 1981년 같으면은 40살 되기 전에 어떤 그 불임 사건인가 그것을 이제 변호를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분이 이제 의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민족, 우리 국가 전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좀 더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좀 억울하게 이렇게 그 공권력에 이제 이렇게 피해를 보는 이런 억울한 민생들의 아픔에 대해서 눈을 좀 뜬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변호사로서 그런 행위를 한 거이고, 그렇지. 그런 방향으로 나갔지. 정의로운 사람이고, 허경영 우리 신인님하고는 아주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같은 많은 대화를 하셨고, 나이는 이제 신인님께서는 1949년생이고 음력으로, 노무현은 1946년생이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되기 전에 말이지, 그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볼 수가 없잖아. 세인부지 한심사라고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경영아 이렇게 했는 것 같더라고요. 경영아 뭐 말을 낮추지. 그리고 또 총재님은 또 이해를 해야지.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야 임마, 나 신인이야. 니 그 말버릇이 뭐 그래? 이렇게 할 수는 없지. 그 당시는. 안 그래요? 내 같은 경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내가 10살 적고,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내가 4살 적고, 홍준표보다는 내가 또 2살 적어요. 홍준표 같은 경우는 그 사람도 자기 아버지가 참 억울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그 현대 중공업인가 거기에 이제 경비를 하다가 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검사가 돼가지고 이런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간 거지. 육사 가다가 육사에 합격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 하다가 육사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그것을 취소하고 이제 사법고시를 해가지고 검사로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애당초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무슨 그 인류에 대한 그 영혼 문제를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홍준표나 뭐 노무현이나 그 문재인도 그렇고 뭐 전직 대통령들이지.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최근에 그 18대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누구야 윤석열 이런 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런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 당시에 돈이 없어가지고 독일에 가서 돈 빌리러 갈 때 백영훈 그 교수, 뭐 통역관이 한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백영훈 교수를 앞세우고 이제 독일에 가서 돈 빌리러 올 때, 그때 이제 뭐 탄광 그 광부들 또 간호사들 만나고 울고불고 뭐 또 한평생 살아 계실 때까지 5, 6, 7, 8, 9 한 18년간 이렇게 우리나라를 정치를 하실 때에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게끔 해주느냐, 이거 굶는 사람들이 그리 많았다고 하니까
나는 굶는 거는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내 전 세대들, 내 아버지 세대, 내 할아버지 세대에 있어서는 많이 굶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거는 안 느꼈거든요. 우리도 어렸을 때 쌀밥 먹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는 기억을 해요. 근데 보리밥을 많이 먹고 또 수제비 같은 거 많이 먹은 그런 기억은 나는데 굶은 기억은 없어요. 내가 1956년생인데 굶은 기억은 없어요. 근데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 말은 뭐냐 하니까 내가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사람이 이제 그 양식이 먹을 것이 없으면은 이제 뭐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막 벗겨 가지고 이렇게 또 먹는가 봐요. 먹고 또 그거 없으면 이제 흙을 먹는다 그래요. 흙을 먹는답니다. 근데 흙을 먹는다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그런 그 아주 사람들이 먹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흙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최근에 내가 들었다고. 하여튼 뭐 나무 껍질이나 흙을 이렇게 먹으면은 위에서 이제 이게 소화가 안 되고 대변이 나올 때는 이 항문이 찢어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찢어지게 가능하다. 뭐 그렇게 말을 한다 그래요. 항문이 진짜 물리적으로 찢어진다 이 말이에요. 촉은 이제 나무 껍질을 먹고 흙을 먹고 이렇게 하면은 항문이 찢어진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우리나라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는 이제 그 1917년 정사생이시고 이제 6.25 사변 전에 6.25 사변 동란 그것을 다 겪으면서 배고픈 것을 많이 느꼈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실업자도 많고 배고픈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 말대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줄 건가 이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정치를 하신 거 아니에요. 비록 독재는 했지만은 잘한 거 아니에요. 일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박정희 대통령을 두고 그 일제 시대에 이제 뭐 일본 육군 사관학교 나왔다 이래가지고 막 백선엽 장군처럼 이렇게 좀 일제 시대에 이제 그 만주 군관학교도 있었고 또 만주 육군 사관학교 나왔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독립군을 이렇게 두드리 잡은 거기 선봉에서 그 섰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째 100% 다는 안 좋아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인혁당 사건이라든지 또 이제 유신헌법을 이렇게 집행해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권이 탄압되고 또 보안사나 중앙정보부 끌려가가지고 엄청 두드려 맞고 이렇게 막 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 사람들은 엄청 싫어해요. 엄청 싫어합니다. 특히 이제 김기춘이가 간첩 사건을 조작을 많이 했다고. 그리고 김영욱이도 중앙정보부장으로 있을 때 그런 것을 모고한 사람들을 막 바로 사형시켜 버렸으니까 그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있을 때에 훌륭한 어버이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각 이렇게 새마을 운동 같은 거 하면은 거기서 잘하는 사람을 상도 주고 막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영국 씨라고 대구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자기 어머니께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상을 받았어요. 그래 그것을 기억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계속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점을 이렇게 윤석열하고 한동훈이가 잘못한 것은 테러리스트에 대한 것을 조작을 해가지고 생사람을 잡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도 되고 구속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검사들이 이제 이렇게 허위 날조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도 당하고 구속되는데 그 검사들이 일을 잘못했다. 자기 어머니는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상을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는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현직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잘못된 점을 이렇게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오영국 씨예요. 그래서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000명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1000사람 다 박정희 대통령을 찬양하고 그러진 않아요. 뭐 소수의 몇 사람은 있다고. 그런데 대부분의 그냥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잘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박정희 대통령의 일한 걸 보면은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뭐 노무현이나 이명박은 거기에 비하면은 어린애밖에 안 된다고. 10분질 100분질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나는 그 말에는 좀 긍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말이 옆으로 많이 갔는데 내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은 뭐 민주화 운동한 것도 아니고 아까 전에 그 신인님께서 이야기했지만은 자고 일어난 다음에 살아있는 것에도 기적이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이것에도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 이야기는 접어두고 내 같은 경우는 내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하는데 또 뭐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죠. 아주 17살 때 이제 우리 고현보 목사님을 만났고 그 전에 김영석 교수님을 만났고 김영석 교수님을 책을 통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책을 정독을 했다고. 완전히 내 것으로 했다고. 하여튼 이분이 뭐냐 내가 김영석 교수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요. 이분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너무 길어서 못해요. 그분 원래 104살인데 그분은 젊은 시절 때 태어날 때부터 너무너무 병약해가지고 한 20살까지만 살면 좋겠다. 자기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우리 애가 너무 몸이 약하니까 병치레를 많이 하니까 그럴 정도로 몸이 약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에 자기 아버지는 이제 기독교인이에요. 철두철미한 아마 장로님의 아들이지. 김현석 교수님의 아버님이 장로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김일성이도 자기 아버지야 또 장로지. 김일성이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할아버지 말이에요. 김일성의 어머니도 열렬한 기독교인입니다. 김일성이의 외삼촌도 기독교인이고 그러니까 그 손정도 목사하고 김일성이 아버지하고 잘 알아요. 뭐 그 이야기하면 너무 길고 하여튼 김현수 교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의 집안에 태어나셔가지고 이분은 그 중고등학교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냥 문학 서적, 철학 서적을 거의 다 읽었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늘 성경을 읽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고 이 인류가 남긴 가장 좋은 책이 이제 고전 아니에요. 고전이고 그 책 중에 책이 이제 바이블이고 그런 것을 늘 이렇게 읽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을 많이 써냈어요. 그리고 자기 한평생 살아오면서 한 인간의 이야기야. 책 제목이 삼중당에서 나왔는데 그 책을 내가 봄으로써 나는 완전히 그 결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는데 김기설이라고 있어요. 김기설이. 이분이 1965년생인데 1991년에 그러니까 65년생 같으면은 75, 85, 91년이니까 한 26, 27살 때 그 자살해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1991년 같으면은 노태우 정권 때라. 그때 김기설
자살 방조 사건이라고 있어요. 자살 방조 유서 대필 사건이라고 있는데, 그때 그 당사자 죽은 사람이 김기설이라고. 김기설이고, 그 자살 대필로 이제 이렇게 자살 방조 또는 유서 대필로 지목받은 사람이 강기훈인데, 이 사람도 김기설하고 나이가 좀 1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원래 우리 한국 나이로 60 정도 돼요. 김기설 씨는 그 당시 그렇게 죽었고, 27살 때 죽었고, 김기설이 죽을 때에 옆에서 유서를 써줬다, 또 자살을 방조했다, 이제 이런 죄로 3년 징역을 받은 사람이 강기훈님인데, 이분은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그 김기설 씨가 무슨 영향을 받았냐 하면은 김건태라고 있어요. 김건태도 돌아가셨지. 국회의원도 하고, 모진 고문 받고, 김건태 씨 하면 다 알 거예요. 그리고 김건태 씨가 노무현 대통령 살아있을 때 계급장 떼고 이야기하자 할 때 그분이에요. 그래, 김건태가 이제 강연을 하고, 시국 강연을 할 때, 그때 김기설 씨가 이제 그런 데 가서 듣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의식이 바뀌고 막 이래 하다 보니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뛰어내리게 이제 자살한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민자당 해체하고, 노태우 이제 물러나라,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유서를 쓰고 죽은 거예요. 그렇게까지에는 김건태 씨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 말을 듣고 이제 자기 행동을 행한 거단 말이에요. 뭐 김건태 씨는 또 이제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또 이제 이렇게 또 한 거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그러면은 김기설 씨는 김건태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래 댕기고, 나의 인생은 한두 사람한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고. 나는 이제 살아계시는 지금 이제 김영석 교수님의 영향을 받았다고. 받아가지고 그 책을 이제 인생록이지. 이제 인류가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이때까지 뭐 많은 사람이 환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의 정재희 고모님 같은 경우는 이순신 세종대왕이었다가 또 환생을 해서 이순신 장군이다. 그러니까 세종대왕하고 이순신하고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은 같다 이 말이지. 그리고 또 전체의 우리 대천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또 영혼이 사도 바울이었다가 또 광개토 대왕의 부인이었다가 또 유관순이었다가, 그리고 유관순 광개토 대왕 비의 부인, 그리고 왕비 또 사도 바울하고 이제 같은 거다고. 또 최선우 우리 진인님 같은 경우는 석가였다가 뿅 하고 석가모니가 2500년 전에 있다가 이제 열반에 들었다 그래야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강정산으로 다시 태어나서 한 39년 동안 있다가 이제 어천하셨다. 그분이 같은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인류가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총 영혼의 개수를 내가 알고 싶어요. 영혼의 개수. 그러니까 한 1만 년 됐잖아. 우리 이제 인류가 생기고 난 인류사가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영혼의 개수를 내가 알고 싶어요. 총 몇 명인가? 지금은 한 80여 명이 있잖아. 있는데, 그리고 한 1만 년 동안 내려온 거. 그러니까 더블 되는 거는 빼버리면은 순수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걸 내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은 것도 많죠. 그러면은 1만 년 동안 인류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각 모든 사람이 살아온 내역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래 하다가 이래 하다가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보고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있다고. 야,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결국 가서는 끝이 안 좋더라. 또 비록 이제 우리 전에는
뭐 어떤 일을 하다 그래 죽었는데 그 이 사람이 환생을 해서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번 생은 엄청 좋단 말이야.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간에 살아오면서 그 인생에 대한 교훈,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생록, 명심보감도 그 중에 해당되잖아. 그리고 책은담도 그런 데 해당될 거고, 사서삼경도 그런 데 해당될 거 아니냐고. 아,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악이 비록 적지만은 해서는 안 되고, 선은 비록 적다 해서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선이라도 반드시 요거는 해야 되고, 조그마한 악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교훈이 나오잖아요. 아, 거기 이제 이 1만 년 역사를 내려오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나침판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그것은 이제 압축을 한다고 말이야. 압축을 해요. 그걸 압축을 하고, 그거를 다 모으는 거야. 이런 말, 저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그 좋은 것을 쫙 다 모은다고. 저 초량 밀면집이라고 있어요. 부산역 앞에 가보면은, 거기는 어제 내가 같이, 어제 저기 자갈치 시장에서 이제 그 모임하고, 기장, 그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회원님들하고 만나고, 이제 내가 이제 저녁을 조금 일찍 먹으려고 이제 거기에 가니까 오후 4시 조금 넘어서 갔어. 가니까 줄을 서가 있어요. 사람이 인산인해라고. 그 점심시간에는 줄을 엄청 많이 서게 되고, 오후 4시면은 점심시간도 아니고 저녁시간도 아니라고. 그런데도 사람이 줄을 서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 뜨거운데 말이지, 줄을 서가지고 먹을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 초량시장 가가지고, 초량 돼지국밥집이 있어요. 그거 아주 맛있어요, 그게. 그 돼지국밥 먹고 왔는데, 그 초량 밀면집이 뭐냐 하면은, 그 안에 막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하니까 육수가 그런 맛있어요. 그걸 맛이 있으니까 그 땡볕에 사람이 기다려가지고, 줄을 기다려가지고 쓰더라고. 그럼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뭐 보니까 맛, 오만 것, 때만 것 다 넣더라고. 또 텔레비에 놓더라고.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육수물이 구수하고 엄청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맛이 좋더라고. 그래서 보통 가면 내가 육수를, 신인님께서는 좀 더 달라 신청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어쩔 때는 나는 좀 죄송하지만은 육수물이 워낙 맛있으니까 한 주전자 더 달라 그래요. 그럼 한 주전자 더 주더라고. 그래서 2주전자 마세요.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이런 말, 저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이런 말, 저런 말, 저런 말, 그렇잖아. 아까도 말했지만, 악이 비록 적다 하지만은 해서는 안 되고, 선은 비록 적다고 해서 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악이라도 해서는 안 되고, 조그만한 선이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라. 이런 말, 뭐 저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그 뭐 엄청 뭐 좋은 말이 많잖아. 우리 카톡 보면은 말이지, 뭐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이런 막 좋은 데는 말이 많다고. 그래, 그것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압축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해봐라. 그거는 뭐냐, 자기가 잘 되려면은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로 끝나버려요. 자기가 잘 되려면은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줄여든다고. 거기 귀일심은 이익중생이라고. 원효사상하고 같아요. 귀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이익중생을 해라. 모든 사람들을 좋게 해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한테도 물었다고. 예수가 살아있을 때 그 밑에 있는 어떤 분이 물었어요. 예수님, 스승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랬거든. 같잖아. 원효하고 예수하고는 많이 떨어져가 있지만은 그 가르침이 같아요. 불교의 핵심을, 원효는 귀일심은 자기의 참된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거. 참 자기 자신의 내면의 길로 걷고 자기 이 우주 본체가 하나가 되는 그거로 이제 향해서 나아가고, 그 힘을 받아서 요익중생, 이익중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예수의 말과 똑같아요. 하여튼 이 좋은 말 다 끌어 모으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가 잘 되려고 할 것 같으면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고인범 목사님을 나는 그 김건태라든지 그 뭐야 그 뭐 정치 운동하는 이런 사람하고는 아예 접촉을 안 했다고. 그거는 차원이 좀 내하고 틀리지.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영적인 문제로 들어갔으니까. 영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 뭐라 하면은,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하든지 뭐 무엇을 위해서 더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는데 먹게 하기 위해서 김일성이도 내나 자기 아버지도 장로고, 자기 어머니는 권상가 그래요. 자기 외삼촌은 목사고 철두철면 기독교 집안이라고. 거기에 김일성이가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을 영적으로 다 구원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이 공산주의를 해가지고 공산주의도 나쁜 게 아니라고. 하도 자본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불을 택하고 밑에 노동자들은 이게 진짜 너무 진짜 못 살게 구니까,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쓸 때는 그만큼의 그 피 터지는 그런 꼭 이런 세상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르크스지. 마르크스가 그 영국에서 아마 그런 글을 썼을 거예요. 그런 것은 공산주의가 그건 나쁜 게 아니라고 말이야. 모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이시조선 때 말이에요. 그 양반들 그리고 위에 그 지배층들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막 밑에 그 일반 농사 짓는 사람들, 일반 평민들은 그냥 평민들을 착취해 먹었잖아. 그 변사토 같은 놈들 말이야. 오죽하면 동학혁명이 일어났겠느냐고. 변사토 같은 놈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착취해 먹고 농민들은 못 살고 하니까 이런 놈의 세상에 살아도 되느냐고. 여자들은 완전히 하인 취급을 해버리니까. 남존 여비 사상이니까. 그 공산주의 사상에는 그게 아니거든. 남녀 평등이라고. 그런 걸 해가지고 잘 먹게 잘 살게끔 하는 데 있어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유물론자고,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제 이승만이가 원래는 이제 자기 어머니가 야, 니는 그 기독교 그 믿지 마라 그랬다고. 근데 어머니 나 안 믿습니다. 그랬는데 원래 이제 이름이 절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놓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는 이승만 대통령의 어머니가 이승만이 1875년생 아니에요. 을해생이거든. 갑술 을래생이라고. 그 다음 해에 태어난 사람이 김구고, 그래요. 1879년에 태어난 사람이 이제 안중근 의사고, 그 또래야. 1880년에 태어난 사람이 이제 메가드 원수가 1880년생이고 1871년에 강정산에 태어났고, 그래 강정산 김일성이는 1912년생이고 1875년 이승만이고 그래요. 이승만은 원래는 이제 자기 어머니가 예수 믿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깜빵에 가게 되고, 그때도 탈옥을 했다고. 깜빵에 같이 가지고 있다가 그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이 이제 그 면회하러 와가지고 권총을 주고 가서 탈옥해라고. 그래 권총을 가지고 이제 가다가 탈옥을 몇 사람이 동시에 하다가 권총을 가지고 쏜 사람은 처형해 죽었고, 이승만은 권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쏘지는 안 해가지고 자기가 살았지. 형을 많이 살아요. 한 6년인가 7년 살아요. 그 속에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영어 공부를 엄청 많이 했고, 또 영어 사전을 만들 정도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주야 이렇게 찾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를 이렇게 막,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창조주가 내 아버지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천지에 무서울 것이 없지. 그러한 가운데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 가운데 미국에 가서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여기서 이제 석사, 박사를 받다가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메가드 원수도 그랬지만은
이 미국이란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기독교라고 하는 국교가 기독교니까 거기는 뭐냐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야말로 그 인간이 되는 길이야. 아까 불교로 말하면 기일시문이란 말이야. 참된 자기 자신의 길, 참 신에 가까이 가는 길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고. 공산주의 여기는 똑같이 사람 좋게 사는 거는 좋지만은 남녀 차별 없이 이렇게 부자도 없고 극한 부자도 없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거는 좋대. 거기는 신을 이렇게 인정을 안 해요. 유물론자들이라고. 거기 이제 부딪힌 거란 말이야. 우리나라가 그래. 우리나라. 그래, 우리나라 이 땅이 여기서 모든 종교가 통일되고 모든 사상이 통일되고 신인님이 올 수밖에 없는 땅이기도 하고 그래. 부딪힌 거라고. 말이 자꾸 옆으로 가는데 다시 말하자면은 그러면은 나는 이제 무엇이 가장 남을 잘해주는가 이걸 생각해 본다고. 어떻게 하면은 남을 가장 잘해줄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좀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진짜 뭐 배고픈 사람한테 이렇게 뭐 허경영 신인님께서 저 무료급식 하잖아. 그런데 한 달에 1억씩 뭐 1억 5천 2억씩 이렇게 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좋고 또 뭐 아프리카에 우리 동서가 아프리카에 그 사는 사람들 그 식수가 아주 안 좋으니까 펌퍼 물 식수 이렇게 제공해주는 지하수 파가지고 펌퍼 하는데 그게 5천만 원인가 줬다 그러더라고. 그런 것도 해도 좋잖아.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안 그러면 흙탕물을 먹고 막 물 안 좋은 물을 먹고 우리가 수명이 이제 늘어나는 것은 깨끗한 물을 먹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났거든요. 그전에는 물이 안 좋아서 사람이 단명을 했다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그렇게 좋은 물을 먹게 해주는 것도 그것도 좋잖아.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그러니까 남을 잘 되게 해주면 자기가 잘 되는데 그 당시는 내가 기독교인의 입장이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는 불교도 아니고 불교는 아예 불교에 석가모니가 있다라면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은 야 석가모니 이리 와봐라. 그 너가 제자 10명 다 싹 다 데리고 임마 꿀 앉아 십자가 밑에서 꿀 앉아 임마 회개하고 구원받아 이 새끼들 이렇게 했을 거라고. 석가모니 이리 와. 그 너 임마 너 같은 떨거지들 이거 뭐야 10대 그 뭐야 사리자하고 뭐 목련 이런 애들 싹 다 데려오고 와가지고 십자가 밑에서 임마 회개하고 임마 구원받아 이 자식들을 이런 식이라고. 내가 오늘 이 이야기는 처음 하는데 그 공자 명자 너 떨거지들 소카라테스들 전부 다 와가지고 임마 딱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참여하고 뉘우치고 구원받아 이렇게 했었을 때라고.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확신했는 사람이니까. 내 이야기를 43분 동안 이렇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들은 사람은 이 이야기가 엄청 시원할 거예요. 와 이렇게 시원한 말 들어본다 이렇게 하겠지. 그 당시는 이제 기독교인의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고 나면은 영원히 기독교는 그래요. 예수를 구주로 시인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바울이 그랬다고. 바울이 그런 편지를 썼다고. 편지를 쓴 것은 이제 교류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가르침을 받잖아.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시인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 로마서에 그래놨다고. 이신덕이라고. 로마서의 사상은 이신덕의 사상이라.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로마서는 이신덕의 사상이냐. 그러니까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면은 공자, 명자, 석가, 예수, 뭐 아까 전에 말한 그 세종대왕, 이순신, 뭐 이런 사람들 떨거지들, 뭐 원효, 의상,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지옥이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 목사들 보라고. 조영규 목사가 전에 한번 우리 뭐 구원이 그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다가 반 죽다 살아났다고. 기독교계에서는 목사 잘라라 이랬다고. 그러니까 딴말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사람이 죽고 나면은 뭐 죽는 걸 소천이라 그러는데, 죽고 나면 영원한 천당 아니면 영원한 지옥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이제 내 멘토로 삼았던 우리 스승님이 있다고, 고윤범 목사님. 기독교 그 자체, 기독교가 인간이 돼가지고 와 있는 분이에요.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다 외우시는, 뭐 진짜 다 외우시는 분이라고. 아무런 흠이 없는 분이라고. 정말 목사 같은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나는 그 당시에 그분의 발톱이 떼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런 것을 풍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 이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었다고. 그리고 그 대상이 뭐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1억, 10억, 100억이 아니라고. 사람이 관대기가 커지는 거야, 그냥. 17세, 18세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고인범 목사님이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은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그분의 그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그럼 나는 제자는 스승보다 더 뛰어난다고. 안 그래? 흑백 TV 놓다가 칼라 TV 놓잖아. 칼라 TV 놓다가 지금 인공 지능 텔레비가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 모든 것이 발전이 되지. 스승님의 어깨 위에서 또 세상을 바라봐야 되니까. 이제 고인범 목사님하고 아주 절친하신 분이 한경진 목사거든. 유경수 여사 돌아가실 때 그 기도해 주신 분. 한경진 목사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나? 그 당시에 이제 청담 스님이, 불교계에서는 청담 스님이 유명했고, 기독교에서는 한경진 목사가 유명했다고. 청담 스님이나 성철 스님 이런 사람들이 유명했고, 기독교에서는 한경진 목사, 강신명 목사 이런 사람들이 유명했다고. 홍건수 목사 내가 신인님 알고서 내가 들었지. 나 그분 본 적도 없고, 그 설교 들은 것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간띠가 쳐봤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니 배밖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80억 인구 전체를 기독교인화 시킨다 하더라도 나는 양이 안 찬단 말이야. 지금 책상을 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인류가 생기고 난 이래부터 이때까지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구원이 돼야지. 그런데 거기 되나? 안 되잖아. 한 사람 기독교인화 만드는 것도 그래 힘드는데, 한 사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하늘궁에 한번 데려가려면 얼마나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느냐고. 불로유 이걸 보여주더라도 말이지, 믿을까 말까 하는데, 축복받는데 100만 원은 이래가지고 안 하잖아. 한 사람도 이렇게 하기가 실제 어렵다고. 명패 300만 원, 어이구 안 한다 이란다고. 그런데 그것을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싹 다 이렇게 구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이지. 불가능한데 또 불가능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내가 젊은 시절에 내가 느꼈던 그 고뇌라고. 그 고뇌를 우리 고인범 목사님은 이해를 못하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내가 차마 말을 할 수도 없고. 내가 내 고민을 모르고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해탈까지도 말했다고. 차라리 그럼 해탈을 하면 되겠나 이랬지만 나는 해탈해도 안 되는 거야 그냥. 석가모니가 해탈을 하면은 뭐 해탈해도 그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고. 석가모니도 막 꿇어앉아 이 자식아 예수 믿어 안 그러면 뺨이라도 쎄를 죽이는데 석가모니가 왔다 이러면 원효고 뭐 석가고 이런 꿇어앉아 의상이고 막 또 뭐야 그 사명대사고 뭐 이 사명대사 뭐 원이 뭐요 최근에 무슨 뭐야 뭐 청담 스님이고 이런 사람들 다 꿇어앉아 이 자식들 십자가 밑에서 뭐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 후리아들 놈 새끼들 이렇게 할 판인데 뭐 해탈한다 해가지고 해결이 되느냐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말을 못해요. 법성 원행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정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의상스님의 하엄 일성 법계도에 보면은 법성 원행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정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이런 말이 있다고. 깨달아서 하는 것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내가 걸었던 길이 바로 이거 불교인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 잘 되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불교를 알려고 욕심을 내서 막 불교를 알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고.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견성을 하고 성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 잘 되려고 막 해주다 보면 자기도 모르고 이거 마반야바람 일타심경 관자재 보살이 행신반야바람 일타시에 조견온 개공하고 도일체 고액을 했다. 사리자 시 색불이공 공물이세 색적시공 공적시세 수상행시 역부역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시고 공중무색 이런 것이 이런 말이구나. 야기새끼나 시험성구하니 불능견 야기 새끼나 이엄순구와 시인행 사돈이 불능견 예래다 이런 말이 다 그런 말이라고.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알게 돼요. 아주 간단한 기초야 그게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또 이래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안욕따라 삼약삼부디 무상정덕각이 뭔지 뭐야 불교의 뭐야 기독교는 기도 구원 축복 성령 은사 부활 영성 천국 은총 영성 사랑 신앙이고. 불교에서는 뭐 정강열반 무화성불 보리삼매 해탈받냐 이런 것이 뭐 조금은 뭐가 뭔지를 조금은 감을 잡는단 말이야. 정강열반 무화성불 보리삼매 해탈받냐. 그렇게 보살의 마음하고 보살의 마음이 보디사트바 깨달은 중생 보디사트바가 뭔지 알게 된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기독교를 만든 그 교리를 만든 놈들이 있잖아. 그 사도 바울부터 삐딱하단 말이야. 사도 바울이 훌륭한데, 훌륭하지. 한때는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쳐 죽이려고 이렇게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그 흰빛을 받고 쓰러져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이렇게 참여하고 뉘우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헷가닥 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요즘 말하면 흑영영이 신이누구나.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전 세계에 기독교를 펼친 그런 유명하신 분이지. 그런데 그 사람도 오류가 있다 이 말이야. 오류가 있다고. 그래서 나는 성경책을 잘 안 봐요. 물론 이제 그게 볼만한 것도 있지. 볼만한 것도 있는데 그 강정산이 성경책을 불태워버렸거든. 그러니까 막 그 뒤로부터는 내가 막 성경책을 잘 안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뭐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그 밑에 이제 뭐 기타 그런 그 떨거지들이 이제 교리를 만들어서 기독교 교리를 만든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예수가 놓은 이래로부터 이때까지 뭐 목사나 신부나 성직자나 그런 사람이 수천억 명이 되더라도 내가 보면은 먼지로 보인다고. 그 이야기를 내 혼자만 알지 뭐.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야. 그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거 기독교 이거 아니구나. 불교 대단히
마음 하나는 좋은 건데 이 사람은 또 하나님을 신을 인정을 안 해요. 창조주를 인정 안 한다고. 기독교에서는 창조주를 인정하고 불교에서는 창조주 인정 안 해. 근데 광정산으로 오면은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잘 없어. 뭐 이건 우주 일련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거든. 그리고 이제 이 자기는 오늘 신인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선생이고 대신하는 선생이고 참 스승이 대스승이 오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 강정산. 그래서 이것을 다 모자이크식으로 다 깨 맞춰보라고. 기독교라고 하는 그 모자이크, 퍼즐 하나 넣고, 불교라고 하는 퍼즐을 넣고, 유교라는 퍼즐을 넣고, 강정산의 그 우주 일련과 선천 후천의 이 퍼즐을 넣고, 싹 다 넣고 놓으면은 초종교 허경영이 된다, 이 말이야. 그건 너무 이제 급히 나갔고, 오늘 나는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총 결론으로 오신 분이 허경영 신인이심이고 이분이 이제 원래는 나는 정치에는 뜻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종교의 길을 걷다 보니까 종교의 길이 결론이 뭐냐? 허경영 신인님께서 너무 비약해서 그러는데 허경영 신인님께서 신인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그 신인님이 허경영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뭐냐? 현실적으로 대권을 잡아야 된다고.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은 허경영이신데, 허경영 신인님이신데, 이분이 과연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내가 지금 유심히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때가 이제 언제쯤 되는가? 이런 걸 볼 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정치 흐름을 이렇게 내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본다고. 오늘은 저 포항에서 변희재님이 이제 윤석열, 이거는 윤석열 한동훈이 이분은 이제 검사 시절 때에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고 한 분은 대통령으로 있지만은 검사 시절 때에 너무나 이것은 그 조갑제시 말로 표현하면은 사형을 시킬 만한 그런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결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갑제시는 지금 횟가닥 해가지고 뭐 당군 일의 뭐 최고 성군이다 이제 이런 말로 하는데 바뀐 거지. 근데 변혜지 씨는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되거나 말거나 자기는 오직 한 길로 가는 거야. 그런데 검사들이 이제 조작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 말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KBS 방송국에서 KBS에서 이제 이것을 달았다 그래요. 내가 보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김기슬이라고 1991년도에 이분이 이제 김건태 씨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살을 했다고. 자살을 함으로써 민주화를 앞당긴다. 이제 이런 뜻이겠지. 그 산업을 볼 때는 좀. 그런데 그것을 이제 노태우 정부 물러가라 이렇게 하니까 노태우 정부로서는 이제 이렇게 이거 국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뭐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들 합병한 뭐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기춘이고 1991년도에 그때 수사본부장이 네, 뭐 이름은 아는데 수사본부장이 또 뭐 수사본부를 시킬 거 아니에요. 지휘를 하고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이 이제 실제 실무로 보는 검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곽상도라고. 곽상도 얼마 전에 50억 클럽에 해당되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올라가느냐 하니까 대법관까지 올라가요. 대법관, 우리나라 대법관을 한 사람 했다고 그분이. 그 이름 성은 강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김기슬이라고 하는 분이 1965년생이고 당시는 이제 만 26세지. 만 26세. 이분이 자기가 유서를 쓰고 죽었다고. 그러는데 강기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서를 대신 써줬다. 그러니까 김기슬이가 유서를 쓴 게 아니고 강기훈이가 썼다.
그리고 자살하는데 방조를 했다. 요래 가지고 이제 수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강기훈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60이에요. 그 당시는 27이고 이랬는데 이분이 이제 강기훈이하고 죽은 김기슬이하고 서로 좀 아시는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좀 도피 생활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자기가 법정에 가서 내가 진실을 말하면은 판사가 바르게 판단을 해줄 거 아니냐. 그렇게 먹고 자기는 이제 대한민국 법정을 믿고, 믿고 내가 가서 내가 정당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이 그 대한민국 그 사법 체계가 있는데, 진실이 밝혀질 거 아니냐. 법원에 가서 내가 진실을 다, 가리겠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검찰 측으로 봐서는, 어이구, 잘 왔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검사가 곽상도, 그리고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한 이틀 동안 밤에 잠을 안 재웠다고. 그런 것도 있고,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회유, 협박, 내나 그 안기부나 보안사 끌려가면은 개맞듯이 막듯이 말이야. 그 당시에 뭐 내가 보진 않았지만은 그런 분위기에서 자기의 진실이 드러나지를 않는다고. 내가 말하면 내가 이 도둑질을 안 했다. 이 안경이잖아. 안경을 내가 안 훔쳤다. 그런데 내보고 이제 여론에서 자꾸 훔쳤다. 전마저기 훔쳤다. 이렇게 하니까 좋다. 내가 법정에 가자. 법정에 가서 내가 안 훔쳤다는 거를 증명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 갔는데 검사들이 옆에서 막 쪼는 거야. 막 밤에 잠도 안 재우고 막 하루 아침 난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조사를 하고 협박, 회유, 뭐 기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사람이 아이고 예, 훔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고.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결국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3년을 징역을 살아요. 살고 나온다고. 그리고 그 진실이 2015년에 밝혀졌다고. 무죄 판결이 된다고. 25년 걸린 거지. 무죄 판결 받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조작한 사람이 대법관까지 가고 그 밑에 검사들이 이제 잘 나가가지고 뭐 곽상도가 잘 나갔잖아. 그래가지고 뭐 청와대에서도 근무도 하고 그 사람이 서울 법대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변희재 씨가 하는 말이 그거래요. 판사들 한 30명은 사형시켜버려야 된다. 검사들 한 40명 사형시켜버려야 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서울대 법대는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말이 그 말이라고. 생사람을 잡아버리니까. 그 생사람 잡으면은, 어이구, 진급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 해당하는 검사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있잖아. 이러면은, 무릎 꿇고 빌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을 했는데, 결과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매덕 6억인가 그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민사 청구를 하면 자기 손해배상을 국가가 해주기 전에 자기가 해줘야 되잖아. 자기가. 그게 양심이 있으면 그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리고 꿇어 앉아서 빌어야지. 잘못했다. 억울한 사람을 내가 생사람을 잡아서 나는 이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 대법관까지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했다. 그러면은 무릎 꿇고 내 재산이 얼만데 이렇게 주는 것이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좀 만가이가 되잖아. 그런데 일체 반성이 없고 잘못했다는 말도 없고 그래요. 나는 변희재 씨도 아무 죄가 없다고. 태블릿을 원래는
태블릿이 좀 이상이 있다. 손스키가 내하고 동갑인데 손스키가 JTBC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거 태블릿이 이게 저 최순실 거다 이제 이래가지고 자꾸 이제 보도를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말이 자꾸 들어간다고. 대한민국에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김경재 씨라고 있어요. 그 대통령 이번에 출마하셨던 분.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변희재 씨가 김경재 씨 밑에서 비서 역할 비슷한 걸 했다고. 그러니까 병군 요거 한번 좀 알아봐라. 자꾸 그 태블릿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고 하는 그런 전화가 많이 오니까 한번 알아봐라. 이제 그래서 변희재 씨는 그 이제 처음 볼 때는 뭐 그렇게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다가 보니까 이거 뭐냐? 이거 대한민국 검사가 이 조작을 한 거야. 이걸 밝혀냈다고. 그러니까 틀림없는 거야. 틀림없다고. 그 마치 갈릴레오가 말이지. 그전에는 천동설이잖아.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별들이 돈다 그랬잖아. 근데 자꾸 조사를 해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목성 옆에 위성이 있는데 위성이 도는 걸 느꼈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니까 이 지구가 돈다는 걸 느꼈다고. 이거 지구가 돈다. 지동설을 이렇게 느꼈듯이 변희재 씨가 가만히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 이 최순실 것이 아니라 말이야. 이게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 거구나. 이걸 알았다고. 그리고 제2 태블릿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최순실 것이 아니고 최순실의 옆 비서가 쓰던 거라고. 아마 최순실 씨가 있을 때에 밑에 이제 직원들을 좀 두고 있었던가 봐. 유치원 원장을 하고 이랬으니까. 그것을 밝혀냈다고. 밝혀내가지고 이제 여기서 바른 말을 하니까 바른 말을 했다고. 바른 말을 하니까 이거를 5년형을 때려요. 5년 구형을 내리고 1년, 2년 실형을 매겼다고. 그러니까 변희재 씨가 미치고 돌 거 아니냐고. 뚜렷한 증거가 있고 물증이 다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내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투쟁에 서는 거예요. 진실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변희재의 진실투쟁이라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포항에서도 이제 그 집회를 했어요. 변희재 윤석열 내려온나. 너 같은 그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너 둘이는 그 사람들 말이 그래요. 범죄꾼이니까 지금 나라 더 망치지 말고 빨리 퇴진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집회를 해요.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해도 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가 이제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뭐 옛날 그 50 시절이나 뭐 유신 시절 같으면은 뭐 진짜 뭐 잡아가고 이랬겠지만은 요즘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주옥순이하고 태극기 부대가 와가지고 같이 맞불 집회를 하려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변희재 씨가 맞불 집회 하지 마라 하는 사람들은 혁명재판소를 열어서 사형시켜 버린다. 이제 그런 말 했어요. 자기는 이제 혁명재판소를 정권은 반드시 바뀌니까 혁명재판소를 만들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판사 검사들 한 30명씩 이렇게 악질 판사 허위 조작한 사람들 전부 다 사형시켜 버린다 그러거든.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그 5.16 혁명 때 이정재 같은 깡패들 이렇게 목에 폐찰 걸고 시가행진 시켰다고. 그렇듯이 이 사람들도 시가행진을 시킨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주옥순이하고 이번에 그 태극기 떨거지들이 포항에 안 왔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포항 집회지 이제 30일 날 어제 일요일 날 할 때,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집회를 하면 많은 연사들이 나와서 한 5분 10분 전에 이제 연사를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 변희재 씨 보고 말이지. 변희재 씨 말이지. 윤석열 한동훈이를 금년 6월달까지는 반드시 작년 12월 달 안에 끌어낸다 그랬고 원래는 6월 말까지 했는데 왜 그래 늦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금년 10월 달에 정기국회가 있다고. 그때 이제
저 국정조사가 있어요. 그때에 정인으로 내를 법사위원회에 출석시켜달라. 이것을 지금 현재 5만 명이 되면은 나갈 수 있는가 봐. 그래서 임세현 씨가 그게 청원을 했고, 지금 오늘까지 한 5천 명이 됐는가 보더라고. 한 달 동안에 5만 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5만 명이 채워지면은 자기가 거기 나가가지고 정인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1대1로 대화를 할 때 10분이면은 한동훈의 재상을 전부 다 밝히고 자기를 완전히 케어를 만들겠다. 이제 그런 말을 오늘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런 말이 이제 있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미국의 바이든의 재상이 시계가 이거 1시간은 자야 되는데 3시 42분 같으면 1시간을 못 자겠는데 큰일 났네. 미국에서는 그 바이든을 탄핵을 시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미국 그 하원 의장 이름을 내가 금방 알아도 자꾸 잊어버리네. 그 하원 의장이 이제 그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케네디 대통령의 이제 동생의 아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하고, 그 하원 의장 이름을 조금 전에도 알았는데 자꾸 모르겠네. 캐스프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그저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로부터 에너지 회사,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에 있는 에너지 회사로부터 돈을 이렇게 받은 게 지금 이제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미국 의회에서 드러나고, 그래서 탄핵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도 지금 이제 바이든이 들어서 가지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데 장사를 못 해요. 왜냐하면은 가게에 와가지고 도둑놈이 와가지고 한 9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이하로 훔치가면은 절대 무슨 제재를 못 하는 거예요. 쉽게 무법천지지. 여기 한국 같으면은 단 1,000원짜리 물건이라도 훔치고 가면은 이거 경찰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절도로 이렇게 엮잖아요. 1,000원 아니라 만원, 뭐 10만 원 하면 뭐 절도로 되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 100만 원 이하 훔친 거는 거기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아이스크림 슈퍼마켓 가면은, 아니 그 큰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아이스크림 같은 거 다 열 수 있도록 돼 있잖아 지금 한국에는. 그런데 거기서 열쇠로 다 채워져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장사하느냐고. 그러니까 큰 그 잘 되는 어떤 그 가게도 문을 닫고 폐업하고 다 갚아버린다 그러더라고. 그 미국이 완전히 뭐 쑥대밭이 돼 있는 거지 지금 그래 되어 있어요 지금. 미국이 실정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리고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영화가 지금 그 트럼프도 이제 얼마 전에 보았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인신매매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라고. 그럼으로써 미국 사람들이 깨어난다 그러더라고. 뭐냐니까 정신적으로 깨어나는 거야.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우리가 국가혁명단가에 보면 긴잠에서 깨어나라는 첫 기절이거든. 긴잠에서 깨어나라 이랬거든. 미국에서도 이제 이걸 점점 깨어나는가 봐 지금. 그러니까 당시에 2020년도에 그 대통령 선거 할 때에 바이든이 자기도 무심결에 그런 말을 했어. 우리는 부정선거 할 준비를 전부 다 갖추어 놨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 그 당시에 8천만 표를 받았는데, 8,100만 표를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표라고. 그 표가 조작이 돼가지고, 거기 부정선거는 틀림없다고. 아니, 표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개표를 하면은,
어? 우리 여기로 말하면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뭐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기타 후보 이렇게 쭉 이래 있잖아요. 열 몇 명이 있으면은 뭐 주로 이제 표가 많이 놓는 것이 뭐 대체로 보면은 내가 지금 개표할 때 가봤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이가 제일 많이 나오지.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안철수, 심상정, 또 이제 국가혁명당 우리 허경영 총재님도 있고 몇몇 번도 나오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이재명, 윤석열 이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뭐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10만 표, 20만 표가 몽땅 바이든이야. 그걸 이야기하더라고. 뭐 30만 표가 개표하는데 한 장도 트럼프가 없어. 이건 완전히 그 부정선거잖아. 근데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면은 잘못하면은 그 내전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미국 이 전부 다 총기가 다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못하면 내전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내전을 피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끌더라도 미국 국민들이 깨어나기를 기다렸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여하튼 지금 이제는 깨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덤 오브 사운드 오브 프리덤 이 영화가 지금 상영이 되고 있고 그거는 아동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죽여가지고 거기에 피를 빨아먹는 거 이거 상당히 뭐 경천동지할 만한 일인데 그게 지금 영화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 지금 이제 엉망진창 돼가지고 저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이제 영업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마약이 너무 이렇게 퍼져가지고 사람이 이제 이렇게 꾸부중하게 이제 술이 막 취하면은 비틀비틀하듯이 걸어가듯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더라고. 이것도 참 미국도 바로 돼야 되잖아요. 한국만큼 참 한국에도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심각해. 저출산도 그렇고 지금 이제 또 제2의 IMF 같은 것이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가계 대출이 너무 많다고. 거기서 가계 대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 담보 대출이라고. 이것이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뭐 1억, 2억, 3억, 4억 이렇게 내가 있는데 이것이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은 소비는 더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총선 이후로 밀어놨다 그러더라고. 총 내년 4월 10일 전에 터져버리면은 여당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안 노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될지 지금 이런 판이에요. 이런 판에 지금 변희재 씨는 오직 진실하게 이거 아까 전에 말한 그 김기슬이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자기가 김기슬이가 유서를 쓰고 죽었는데 그것을 강규훈이가 썼다고 이렇게 검사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검사들이 어떤 사람은 출세해서 대법관이 되고 어떤 사람은 민정수석관이 되고 50억 그룹에 이제 해당되고 그것도 얼마 전에 또 무죄로 또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이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참 국민들이 임계점에 다 도달됐지 않았나. 지금 그래서 오늘 볼 게 많은 이제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 어떻게 뭘 어떻게 한다는 게 다 나와 있던데 내가 바빠서 못 봤었다고. 지금 현재 한 잠도 못 자도 볼 게 막 열 몇 개가 더 있다고. 유튜브에 동영상이 꼭 봐야 될 것이. 그건 또 이제 한 시간도 못 자겠는데. 자.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제 어떤 것을 추적해 나가가지고 지금 밝혀놓은 게 있다고 지금. 그것이 이제 8월 달에도 터질 수도 있고, 그럼 그리고 이태원 참사의 이제 그 실상황, 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지, 그 실제적인 것이 터지게 되면 아마 경악할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지금 이제 국민들이 주택담보로 대출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해결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이제 그 가족들의 그런 문제가 이제 밝혀지게 되고, 이러고 이제 또 검사들의 세계가 이제 이렇게 국회에서 변희재님께서 5만 명 청원 그것이 통과가 돼가지고 한동훈과의 1대1 대결에서 어떻게 될지 이렇게 해 가면서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사의 성인출하고 오미의 낙당당이다 이런 말이 오래부터 있다고. 그럼 진사는 내년에 갑진생이거든. 갑진이라고. 진사의 성인출, 진사, 갑진, 을사 2024년 2025년에 진사의 성인출, 성인이 나오고, 오미 낙당당, 오미는 갑진 을사담이 병호 정미라. 그러나 병호는 2026년 2027년에는 낙당당 모든 사람 가정이 행복하게 된다 이건데, 2025년에 아시아 통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셨으니까 아시아 통일되려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단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2024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확률도 굉장히 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0대, 20대 대통령은 가독이에요. 그리고 20대는 엉망진창 대통령이라, 쉽게 말해서 쑥대밭 대통령이라고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 학교 선생을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 애가 학교 선생을 두드리 패고, 학교 선생이 못 이겨서 자살을 해버리고, 뭐 신림동 같은 데 가면 뭐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냥 무차별 사람을 죽이고, 또 뭐 기타 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차마 이런 말은 정말 뭐 할 수 없는 말이니까 못 하겠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가 내 이야기하지만은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있고, 또 등산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과정이 재미가 있어요. 막상 그 정상에 도달하고 나면은 이제 그 짜릿짜릿한 그런 재미는 없다고. 올라갈수록 숨이 헐떡헐떡하면서 언제쯤 올라가기는 하겠지만은 막상 도달하고 나면은 그런 올라갈 때의 그 스릴 이런 거는 없잖아. 그랬듯이 우리가 이제 그런 건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책을 싹 다 읽었다 라고 하면은 그거라고 말이야. 내가 줄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어느 도단 해인시대, 어느 도단 해인시대 공전멸병 우성제야, 이렇게가 줄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12가지를 또 외웠는데, 또 전에는 잘 외웠다가 또 요즘 또 안 잊어버렸는데, 어느 도단 해인시대 신은습한 공전멸병 세계통일 지상낙은 인류심판 우성제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압축을 하면은 공전멸병 우성제야 이렇게 돼요. 그 공전멸병이라는 말이 이거 암호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강정산이 내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 막판에 허씨가 있는 줄 몰랐지. 소딸놈 거기에 있었구나. 허참봉이로구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씨앗을 그냥 붙였다고. 붓대가지고 놈이 도는 놈이지. 허참봉인데 허참봉으로 그렇게 글을 적어 놨더라고. 그러니까 공전멸병은 허씨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줄이면은 허경영 이름 석자라고. 내가 가우디 성당에 1, 14, 14, 4, 11, 7, 6, 9, 8, 10, 15 말이야. 13, 2, 3, 15 요것이 이제 1이 돼도 33, 저리 돼도 33, 1에도 33, 4개를 한 가지 묶어도 33, 그래 되거든. 33회. 그러니까 허경영 이분이 33회기라고. 허는 이제 11회이고 경은 8회이고 영은 14회기라고.
그러니까 11 더하기 8 더하기 14 하면 33이거든. 그래서 메시아는 33회고로 다. 그래서 허경영 신인님을 이렇게 안변 아련한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가장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이제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은 이제 허경영 총장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신인님이 이제 12통을 그때는 보여주거든.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보여주면은 원맨쇼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12통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때는 이제 세계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 되면은 뭐든지 다 장단점이 있다고. 지금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일반 뭐 지상파나 종방에서도 보도를 안 하잖아요. 보도를 혹 한다 하더라도 좀 요상하게 보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하늘궁에 얼마든지 가더라도 만날 수가 있어요. 뭐 짧지만은 1분도 안 되지만은 옛날에는 시간이 길었지만은 갈수록 짧아져요. 그래도 단 몇 초라도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가 있어요. 또 앉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평일에 가면은 토 일요일 날 가면은 좀 많이 바쁘지만은 평일에는 가면은 평일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은 그래도 뭐 좀 몇십 초, 몇 초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셨다 그러면은 그런 기회가 줄어든다고. 멀리서 이제 한 번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지금 그때는 확실하다고. 아, 이분이 신님이 확실하구나. 그래서 그때는 언론 방송에서 보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와가지고 불로이에 대해서 연구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게 희한하다. 왜 이렇게 이 불로이를 먹으니까 이게 몸이 좋느냐. 그럼 원인 분석을 하잖아. 성분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제품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세계에 있는 모든 돈들이 다 하늘궁으로 오게 되고 말이야. 원래 황제는 임자인데 이분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달러를 한 손에 가진 분이 황제라고. 아, 그때 되면은, 아, 이거 틀림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궁 오는 거는 틀림없이 이제 쏟지는 않겠지. 그런데 그때는 하나 안 좋은 것은 뭐냐 하니까 신인님을 가까이 볼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경호원들이 딱, 지금도 경호원이 있지만은, 그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합법적인 대통령이고, 거기 또 얼마 안 있어서 우리나라 황제로 올라간다고. 한 대통령 되고 한 몇 달 안 있어서 황제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진짜 경호가 삼엄해지잖아. 그럼 안 볼 수는 없고 멀리서 보는데 한 10,000명 정도 모인 데서 멀리서 한번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확실한데 그때는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이 신인 허경영이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긴가민가 하는 게 없잖아. 방송, 텔레비 전 세계 모든 석각들이 인정을 하니까 어이구 이분이 허경영 신인이구나. 허경영이 그 미친놈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참 신인이구나. 와,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도 태어나서 이분을 만나보는 것이 소원인데 멀리서 한번 볼 수밖에 없다고. 멀리서 그것도 3년, 4년, 5년 기다려서 그래 볼 수밖에 없다고. 지금은 언제든지 갈 수 볼 수 있다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아마 6년 전에 확신했잖아. 왜냐? 딴 사람하고 좀 다른 길을 걸었잖아.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나는 김명수 교수님을 나는 아주 머리 철들 때부터 보고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냥 인생 녹이 있다고. 그것을 다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김명수 교수님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고 죽고 하다가 아, 사람은 살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남겨놓은 책이 명심보감이고 책은담이고 고전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적어놨는데도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게 누구냐 하니까 강청 같은 사람이에요. 강청. 모태똥의 부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그냥 막 권력을 요즘 말로 하면 영분이잖아.
모태통의 처가 모태통이가 그 중국에서 이제 1인자니까 모태통은 뭐 대통령은 아니지만 국가 뭐 주석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 그 사람의 부인이니까 권력을 휘두르다가 모태통이 죽고 나니까 깜빵에서 썩었지. 자기 재산이 드러나니까. 그러다가 자살해가 죽었지. 그러니까 그런 그 인생 내역을 보면은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말로가 이리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좀 잔머리는 엄청 잘 굴리는데 모지래는단 말이야. 너 그랬잖아. 잔대가리는 엄청 잘 굴러가는 거, 욕심도 끝이 없고 모든 남자를 이제 사귀는데 좀 어리숙한 남자를 자기가 이제 쭈물거리는 그런 남자를 구해. 이 남자, 저 남자, 저 남자, 저 남자. 자기가 살아올 때 누구랑 이야기는 못하겠고. 뭐 자기가 이제 인연극 하면 뒤에서 손을 올리면 손이 올리고 다리 올리면 다리 올라가는 거 그런 역할을 한다고. 리모컨으로 탁탁탁탁 누르면은 텔레비 화면이 탁탁탁탁 바뀌듯이 그런 남자를 택해요. 그런 어리숙한 남자를 택한다고. 자기가 데리고 놀 수 있는 남자. 그런 남자를 또 아주 높여.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원하는 것을 성취를 하는데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강청의 모태동 부인의 그 전기만 봐도 알 수가 있다고. 그런 것을 못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한 사람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망고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잘해줘란 말이야. 남한테 잘해주고 조그마한 말이라도 실수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국가혁명당 안에서도 말이지 저 새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 나는 간이 sul떡하더라고. 의견은 충돌이 있어.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그저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이지 유경수 여사 있는 데서 자기 심정을 몰라주고 말이지 삼성개헌 할 때 우리나라에 지금 김일성이가 호시탐탐 먹으려고 노래 들었는데 군대를 제대로 아는 국방 군인의 세계를 아는 사람 야당 지도자 가운데 아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지금 뭐 권력에 한장한 놈이냐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이렇게 반듯하게 내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몰라주느냐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박근혜 그 당시에 이제 그 영애가 나와가지고 자기 아버지하고 유경수 여사하고 막 싸우는 줄 알았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경상도 사람이니까 막 이야기하는데 싸우는 것처럼 들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당원님들 속에서도 이야기하다 보면은 언성이 높다 보면은 자기 주장을 과하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언성이 좀 싸우는 것처럼 들려요. 하는데 인간적으로 이 새끼 저 새끼 그렇게는 하면 안 되지. 자기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사과를 해야 된다고. 내가 그때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떡 닫고 말이지 있으면은 그거 엄청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뭐 다단계 한다 그러는데 다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남한테 피해를 줬다 그런 사람은 그걸 해가지고 자기가 좀 버린 게 있다 이러면 그 사람한테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굶어 죽더라도 갚아야 된다고. 아이고 참말로 내가 뭐 말이 행설수설하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인생의 교훈이 있는 책이 그거잖아요. 책 중에 책이 바이블이고 그런 책을 쭉 읽다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한테 잘해줘야 된다고. 남을 잘해주는 것이 자기가 잘 되는 거라고. 그러면 남을 어떻게 해줘야 잘 되느냐. 요즘 말로 말하면은 허경영 총재님을 널리 알리는 사람 이것이 제일 잘 되는 거예요. 불로유 많이 알리고 아래 그 허사모 그 김영철 우리 허사모 회장님께서 모임하기 전에 우리 신인님한테 전화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 전화한 것을 내한테 더 들려주대. 내가 남은 내용을 잘 듣질 않는데 더 들어보라고 주니까 내가 이제 들어본 거지. 보니까 일체 안티하고는 접근도 하지 말고 그냥 놔두고 불로유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나는 불로유 그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다니다 보면 저 사람 좀 희한한 사람이네. 저 옷을 입고 다니나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80의 인류를 다 내가 봐서는 딴 거는 모르지만은 교육 대상자야. 허경영은 신인이다. 이것을 알리는 나는 교사고
나도 부족한 점이 많지. 하지만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난 도사잖아. 그러니까 도사고 너희들은 뭐 장관이 됐든지 국회의원이 됐든지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배라도 말이지 다 임마 너희들 내한테 교육받을 대상자야. 나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80억 인구를 전부 다 합쳐도 문제로 본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임마 교육받을 대상자야. 이거 보고 허경영 불로유를 마셔. 알아봐. 이런 프라이드가 있다고. 다 문제로 보니까 80억 인류뿐만 아니라 인류가 생기고 난 이래부터 이때까지 싹 다 합쳐도 다 먼지로 본다고. 개미로 본다. 개미 위에 있는 먼지로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내가 존경을 받으면 뭐냐고. 그런 사람들 앞에 또 그 반대로 말이지. 과거에 무슨 일이 돼가지고 이래 본다 해가지고 그래 봐라. 임마 너희들이 임마 내 심정은 아나? 내 가슴에 이 상처를 그 누가 달래주나. 노래란 곡 안에 놨겠다. 그래 봐요. 그래서 지금 제일 잘 되는 사람, 앞으로 제일 잘 되는 사람, 뭐 잘 돼도 별건 아니지만은 허경영 신인님을 열심히 알리시는 분들, 불로유를 이리 알리고 말이지. 나도 아직 그 사먹어보지는 못했지만은, 불로산산도 이렇게 먹어보려고 하니까, 야,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나는 원래 그런 걸 잘 안 먹어요. 약 같은 걸 잘 안 먹는데, 그래도 이제, 그걸 뭐라 그러더라. 아까 저 문자를 쓰시던데, 금상첨화라 그러죠. 불로유 마시면서 불로산삼을 마시면은 산삼을 마시면 금상첨화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난 이후에 내가 먹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생각해 보니까 전에 그 축복 받을 때도 원래는 내가 혼자만 받았잖아. 처음에 갔을 때 뭐 100만 원이 뭐 그거 한 게 아니니까. 총선 끝나고 2020년 6월 달에 그때 내가 그 당시 강덕교 단장님 차를 타고 이제 그때 버스를 타고 거기 갔을 때 내 혼자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이거는 내 혼자만 받을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두 번째 갈 때는 우리 사돈 어른들하고 그 자제분들하고 또 우리 가족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8명인가 한꺼번에 뿌렸어요. 그리고 명패도 뭐 내하고 우리 집사람하고는 했다가 나중에 가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뭐 정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동생, 그러니까 10사람을 했지. 그런데 그 불로산삼도 그렇잖아. 내 혼자 입에다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거 보니까 누구 뭐 참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래 있잖아, 집안에. 그 사람들에서 손꼽아 헤아려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이에요. 내 가슴에 이 상처를 그 누가 달래주나. 오라라 열풍아 어미새 도로